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운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그냥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보니까 또 재난 문자가 와서 멈춰 있고 혼자서 뭐 열심히 또 떠들었는데 보니까 멈춰 있더라.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다 보면 아유 맥 빠져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이 어떤 교육 공부 이런 것들은 그죠, 끝없이 반복이죠.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에이 다시 찍지 다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그냥 적당히 보고 괜찮으면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대본이 없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찍지 해도 내가 금방 무슨 이야기 했지 이런 게 좀 많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그저 월요일, 그리고 주말 동안 금이 폭락하고 은이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전 세계 시끄러웠죠. 그것은 배센터 때문인지, 배센터의 강달러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연준이사 케빈 워시 때문인지, 어쨌거나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은 그죠, 평가가 여러 갈래요. 아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젊었을 때, 한 30대, 한 35세 하여튼 젊었을 때 연준 이사를 했던 특이한 케이스의 인물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당시는 그죠, 젊었으니까 30대의 젊은 패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강성분자, 그죠? 그 나이에 내가 돈이 없나 깡이 없나, 그러니까 내가 낸데 할 수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나이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연륜이 쌓였겠죠. 매파적 비둘기, 약간 그 당시에 보면 번 베넨키 그 시절이었죠. 연준 이사를 번 베넨키가 하는 시절, 그 당시에 이사를 했던 인물인데, 벤 버냉키가 내세우는 그 연준 운영 정책에 좀 반기를 많이 들었던 인물, 그리고 뜻이 안 맞다고 에이 내 이사 안 해 하고 나갔던 인물, 그만큼 좀 시장에서는 강성 이미지로 찍혀 있어요. 이번에 그죠, 아직까지 청문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가 연준 17대 어떤 연준 의장이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트럼프가 지정한 인물, 그리고 케빈 워시의 어떤 장인은 그죠, 에스테틱인가 그 화장품 회사 그 재벌이죠, 재벌. 그리고 그쪽 사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와의 인맥도 각별하고, 이래저래 유대인의 트럼프의 어떤 반하는 뭔가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 되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이쪽은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이력,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비대해지는, 덩치가 큰 연준은 좀 반대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되 어떤 긴축으로 갈 것이다, 시장 그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긴축이라는 것은 또 주식시장하고 상극이죠. 싫어하죠. 긴축 반대가 그죠, 유동성. 주식은 유동성 장세예요. 돈이 남아 돌아야 주식이 확 폭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긴축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식한테는 안 좋다. 더구나 주식 중에는 그죠, 항상 그 하근이 있죠. 하근. 소위 좋게 이야기하면 기술주, 뭐 바이오, 뭐 테크주 이런 것들, 미래성장 기업들,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빨아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유동성 장세에서 할개를 치는데 완전 긴축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최근에 그 인공지능 열풍, 아직까지 돈은 못 벌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완전 엄청난 투자 붐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기인데, 인공지능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긴축으로 간다 하면 투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장은 과도하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 속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국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결국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 또한 연기금이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느냐, 버팀목을 해주느냐, 이 부분, 그리고 외인들의 포지션, 이런 부분이 결국 결정을 하겠지요. 최근에 그죠, 어떤 코스피의 5천 탈환, 그리고 다시 코스닥에 3천 가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개인들이 뭉칫돈을 들고 들어와서 코스닥에 상승 베팅,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그죠? 어떻게 될지 그건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다. 시장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다. 오늘 정도만, 그죠? 월요일, 오늘 정도만 잘 버티주면 또 한 고비를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그죠?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게 항상, 그죠? 가장 큰 악재다 있죠. 주식시장은.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 반대로, 그죠? 많이 빠지면 가장 큰 호재다.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대적인 수치, 어떤 식으로 갈지, 좀 걱정, 우려 속에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 떠날 날 없는 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인데, 그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비싼 주식, 고평가된 주식은 피해야 된다.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 주식을 선호하고 시간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임, 그것이 투자의 어찌 보면 시작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주식이라는 게, 그죠? 우리한테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그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투자냐 투기냐, 이런 어떤 가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신용,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 신용이 30조가 쌓여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그죠? 찜찜한 폭탄이에요. 폭탄, 내관. 이 부분은 조금만 건드려도 우르르 무너지죠.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급락장이 연출된다. 얼마만큼 또 신용이 털리고 가격이 빠져야 진정될까, 이런 부분. 신용이란 것은 가늠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대가는 가혹해요. 한가가 한가를 부르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급락이 급락을 부르고, 그게 신용이 털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이 부분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또 그때 이벤트가 있으면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주식이고, 무난하게 끝나길 빌어보겠습니다.